자, 오늘은 수능 특강 영어 21강입니다. 21강의 철학, 종교, 역사, 풍습, 지리와 관련된 소재 내용입니다. 소재 내용들은 늘 이제 좀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것들이 배경 지식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접근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소재는 그만큼 이제 좀 많이 알고 있으면 되게 좋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일종의 어떤 생활 상식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일반적인 뭐 여러 가지 상식들, 사람이나 아니면 어떤 지형적인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하는 것들이 좀 더 낫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제 수업 시간에 항상 얘기하는 게, 물론 그 여러 많은 선생님들도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은, 영어는 일단 언어 공부를 하는 것도 맞기는 하지만은 언어 자체에 관련된 여러 가지 배경 지식을 다 많이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일종의 종합 과목이에요. 종합 과목. 예전에 2001년도인가 2000년도인가요? 그때 수능 시험에서는 수학 문제가 실제로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수학에서 뭐 5 더하기 6 뭐 이렇게 해가지고 5와 6의 관계 어떻게 해가지고 뭐 11이 뭐 최대값이 된다, 아니 곱하면 30이 된다, 그런 것도 답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그 배경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상식들을 좀 많이 알고 있는 게 제일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우리 중학교 때 보면 리딩 튜터나 이런 거 보면 소재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공부를 좀 많이 해놓으면은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어휘 알아야 되는 거는 기본입니다. 근데 거기를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잘 알아간다 하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건데, 자, 게이트웨이는 뭐 늘 그랬지만은 생략을 하고, 자, 1번부터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이트웨이는 사실 뭐 시험 범위 들어가는 팀도 있고 안 들어가는 팀도 있고, 그리고 뭐 크게 뭐 수능 기출에서 여러분들 많이 다른 데서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1번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입니다. It is uncontroversially true that 합니다. 자, uncontroversially 하는 말 자체를 지금 보면은, controversial이라 하는 말 자체가 이제 논란이 있는 이란 뜻인데, 앞에 on이 들어가게 되면 not의 의미니까 논란이 없는 거겠죠. 논란이 없다는 얘기는 당연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ly가 들어갔으니까 부사로 쓰여가지고 죄송합니다. 당연히도 사실이다 이런 얘기예요. 당연히도 사실인데 뭐가 사실이냐? People in different societies, 다양한 사회에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은 다양한 커스텀, 관습과 그 다음에 다양한 사상들을 가지게 됩니다. 무엇에 관해서? 옳고 그름에 관해서 다양한 어떤 그 아이디어를 가진다 이런 이야기죠. 우리 같은 경우에도 보통 보면 뭐 흰색을 갖고 얘기를 한다 할 때 우리는 흰색이 뭐 어떤 순수 미를 우리가 얘기한다 하지만은, 다른 나라에서는 그 흰색이 죽음을 의미한다 할 때도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고등학교 1학년 지학사 교과서에 나오는 영어 파트에서 교과서 4권과 중국 문화에 관련된 얘기도 있는데, 어쨌거나 옳고 그름에 관련된 다양한 생각들을 다양한 생각과 그 다음에 다양한 관습을 다양한 사회에서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different라는 말 자체를 그냥 두 가지 갖고 얘기할 땐 다른이 맞기는 하지만 뭐 이제 다양한이라고 해석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 보면 되겠죠. 자, there is no world consensus. 자, 뭐가 없냐? there is 다음에 no가 들어가게 되면 there is가 이게 있다라는 얘기니까 없다라고 보면 되는데, 자, world consensus 하면 세계적인 어떤 합의는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on이라고 얘기한 다음에 지금 여기 위치 같은 경우는요, 야를 꾸며주게 되는 일종의 의문사 역할이에요. 약간 간접의문 또는 명사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떤 행동이 right and wrong, 옳고 그른지에 관한 세계적인 합의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했던 말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회에서는 다양한 어떤 사상들과 관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비록 뭐라 할지라도 there is a considerable, 상당한 overlap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overlap이라고 하게 되면 일종의 겹침이잖아요. 그러니까 겹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즉 이것에 대한 어떤 관점들 사이에서 뭔가 비슷한 게 있기는 하겠죠. 예를 들어 도둑질하는 건 나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과 같이 상당한 겹침이 있다 할지라도 어쨌든 옳고 그름에 관련된 어떤 행동이 옳으냐 그르냐에 관련된 세계적인 합의, 전체적인 합의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if we consider how much moral views have changed both from place to place and from age to age. 자, 만약 우리가 뭐를 생각해 본다면 how much moral views,
얼마나 많은 이러한 어떤 도덕적인 관점이 have changed, 바뀌어 왔는지를 생각해 보면 자, 이래놓고 both A and B가 지금 여기서 끊어줘야 되는데 여기 and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A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B인데 지금 이걸 보면 from place to place 하면 장소마다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from age to age 하면 세대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장소마다 그리고 세대마다 둘 다에 있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도덕적 관점들이 이렇게 바뀌어 왔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it can be tempting 합니다. 자, tempt라는 단어가 보통 이제 뭐 유혹하다, 끌다 이런 말도 있죠. 이걸 만약에 ing를 해버리게 되면은 유혹하는 이런 뜻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그렇다고 유혹한다 간데 일로 와봐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뭐 그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요. can be까지 합쳐지게 되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인데 뭐를 생각해 볼 수 있느냐? There are no absolute moral facts. 절대적인 도덕적인 사실은 없다. 그렇지만 오히려 then 뭐는 있더라?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relative,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어디에 있어서? 사회에 있어서. 그럼 어떤 사회냐? You have been brought up 하니까 당신이 brought up. 보통 이 brought up 하는 말의 단어가 bring up이잖아요. bring up이라는 말 자체가 기르다, 양육하다 이런 뜻인데 수동태 표현이 들어갔기 때문에 당신이 길러졌던 이러한 사회에서는 항상 도덕성은 상대적이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까지 읽어봤을 때 계속 지금 똑같은 얘기한다는 건 느껴지세요? 계속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마다 관습도 다르고 사상도 다르고 그 어떤 거 옳고 그름에 관한 거는 다양하게 접근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상대적인이란 말까지 지금 들어갔어요. 요까지 눈치를 채셨으면 사실은 정답은 지금 보일 겁니다. 자, on such a view. 그러한 어떤 관점에서 Since slavery was morally acceptable to most ancient Greeks, but is not to most Europeans today. 자, 그러한 관점에서 since란 말이 지금 여기 일단 시작이 되었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지금 이렇게 나오기는 했지만 여기 콤마 다음에 다시 주어 동사가 지금 나왔을 때는 얘가 현재 완료 구조가 아니죠. 그러면 저 since는 뭐뭐 이래로가 아니라 뭐뭐 때문에라고 얘기해줘야 되는데 자, 노예 제도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대부분의 고대 그리스에서는 받아들여졌지만 as not to most 대부분의 오늘날 유럽인들에게는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됐죠? 않기 때문에 노예 제도는 옳다, 옳았다. 누구에게는? 고대 그리스인에게는. 그렇지만 would be wrong for today's European 오늘날의 유럽인들에게는 잘못된 것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관점 그래놓고 코마 지금 딱 들어가죠. 도덕적 상대주의라고 알려진 이러한 관점은 결국은 만들어냅니다. 도덕성을 단순히 a description of the values 그러니까 가치의 어떤 단순하게 어떤 설명으로서만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럼 이 가치라고 하는 것이 무엇에 의해서 고정된 것이냐? 특정한 사회에 의해서 고정된 거죠. 어디에서? 특정한 시기에. 그럼 특정한 시기는 아까 얘기했던 고대 그리스와 오늘날의 유럽이라고 얘기하고 특정한 사회도 마찬가지 그리스와 유럽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결국은 오늘날의 어떤 다시 할게요. 특정한 어떤 시기에 있어서의 특정한 사회에 의해서 고정되어진 단순한 어떤 가치관의 설명만을 지금 도덕성이 얘기해주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this is meta-ethical view. 자, 이것은 바로 메타윤리적인 관점이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우리가 이 메타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면 약간 뭔가 조금 일반적인 것보다 상당 넘어서는 그런 개념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뭐 메타윤리적인 관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에 관한? The nature of moral judgment. 도덕적 판단에 관한 어떤 본성이나 아니면 특성이나 이런 것들에 관해서 메타윤리적인 관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도덕적인 판단은요, can only be judged. 오직 사실이나 거짓으로만 여겨질 수 있습니다. 뭐와는 상대적으로? To a particular society. 그러니까 특정한 사회와는 상대적으로. 됐죠?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그 얘기. 자, 그래서 there are no absolute moral judgment. 절대적인 도덕적 판단은 없습니다. 그것들은 전부 다 상대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 거의 지금 했던 말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그죠? 했던 말 계속이 뭐예요? 도덕적인 판단 또는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뭐마다? 지역마다 또는 세대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여기까지 얘기 끝났습니다. 자, 그럼 가볼게요. 1번 The harmful effects of moral relativism
도덕적 상대주의에 관련된 해로운 영향력, 즉 해로운 영향력이라고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다음 2번 The relative nature of moral judgment, 도덕적 판단의 상대적인 특성, 요게 맞죠? 그죠? 2번. 자, 3번 Considerations in making moral judgment, do덕적인 판단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고려사항들, 그럼 뭘 해야 된다, 이걸 해야 된다, 이런 어떤 그 조건들이 나와야 되겠죠. 4번 Why moral judgment, 왜 이러한 도덕적 판단이 항상 바람직한 것은 아닌가. 그러면 바람직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도 뭔가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도덕적인 행동, 뭐로서? 자기 발전의 수단으로서. 그럼 도덕적 행동을 하게 되면 자신이 뭔가 조금 성장하게 된다, 이런 글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안 나왔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글 내용이 수능 특강 교재치고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이렇게 가주시면 되고요. 자, 이게 만약에 학교 시험 대비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이거 역시도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뭐 흐름에 관련된 얘기로 말하기도 좀 그렇고, 계속해서 지금 같은 얘기들만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변형 문제를 한다 하면은, 자, 변형 문제는 늘 말씀드려요. 어법, 어휘, 순서, 문장 삽입 얘를 제외하고요. 아시겠죠? 얘네들이 제일 출제 가능성이 높은 문제들이기 때문에 걔네를 제외하고 만약에 생각을 해본다면 무관한 문장 고르기 정도가 좀 생각이 나오지 않을까. 무관한 문장 고르기. 그러니까 계속 상대적인 거라고 얘기하는데 뭐 그럼에도 뭐 절대적인 것이 뭐 좋다라든지 뭐 상대적인 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식의 어떤 문장이 하나가 딱 들어가게 되면 그게 이제 무관한 문장 고르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내용으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넘어갈게요.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in the United States, if the United States, 만약에 미국이 가진다면 뭐를요? One of the easiest geographies 하니까 가장 쉬운 지형을 가진다면, 그럼 이 지형이 어떤 지형? 발달시키기에 쉬운 지형이겠죠. 발달시키기 쉬운 지형을 가진다면 멕시코는 가지고 있는 셈이 되는데요,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원하는 것도 지형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difficulty 다음에 뭐가 빠졌어요? geographies to develop, 이게 지금 생략이 되어 있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만약에 뭔가 발전시키기에 좋은 지형을 가지고 있다면 멕시코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어려운, 발전시키기 어려운 지형일 것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entirely of Mexico, 멕시코의 전체는 is in essence, 본질적으로, 자, 요거는 좀 끊을게요. 요거는 그냥 부사 개념이에요. 본질적으로 the southern extension of the Rocky Mountains, 자, 로키 산맥의 남부의 어떤 확장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남부 지역의 연장선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곳이 which is kind way of saying, 일종의 어떤 말로 전달을 하는 것이냐, America's worst hands, 미국의 최악의 어떤 손들이 최악의 어떤 땅들이 죄송합니다. 최악의 땅들이 놀랄 정도로 비슷하다라고 얘기해요. 뭐와? 멕시코의 최고의 땅들과 비슷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미국에서 제일 발달하기 쉬운 지역이 멕시코 입장에서는 최악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요것도 지금 똑같은 말로 지금 전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죠? 여기까지. 그래서 a kind of way of saying 하는 거는 그냥 일종의 어떤 한마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한마디가 어떤 한마디다? 바로 밑에 내용이더라,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as one would expect from a territory that is mountain dominated, there are no 감기가 좀 심해가지고요. 자, navigable 하니까 rivers and no large cohesive pieces of fertile land like the American Southeast or the Columbia Valley, much less the Midwest,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원이라고 하는 거 다음에 지금 expect가 이렇게 딱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원을 굳이 뭐 해석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어떤 특정한 사람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불특정 다수의 그냥 일반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영토로부터 일반적인 어떤 사람들이 예상해 보는 바와 같이 뭐요? That is mountain dominated. 그러면은 여기서 끊었을 때 얘가 좀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산악을 지배로 하는 어떤 영토로부터 사람들이 예상해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됐죠? 이건 굳이 지금 뒤에 구체적인 내용을 예상한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이 예상해 보듯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예상해 보듯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 mountain dominated 하는 말은 산악이 지배한다 했으니까 산악지대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there are no navigable 그러면은 항해할 수 있을 만한 강이 없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원래 그 navigate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배로 항해하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배로 항해할 수 있는 이에요. 그러면 배를 탈 수 있는 강이 없는 셈이 되고 그 다음에 큰 응집력 있는 또는 일관된 어떤 부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옥한 땅에 어떤 부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뒤에 like는 뭐와 같은이니까 이렇게 쭉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much less라고 하는 말은 뭐뭐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말이니까 중서부 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의 남동부 지역이나 아니면 콜롬비아 계곡과 같은 이런 비옥한 땅에 어떤 응집력 있는 또는 뭐 일관된 이런 뭐 결합력이 있는 이런 어떤 땅들은 없다라고 보면 된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산악지대가 많다는 얘기는 당연히 강이 없겠지. 그죠? 강이 없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런 지역들은 당연히 없을 것이다. 예상해 보건데 예상하는 바와 같이 그대로 이렇게 된다. 이래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각각의 산악 계곡은요. 각각의 산악 계곡은 as a sort of fastness입니다. 자 일종의 fastness가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이 fastness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요새라는 뜻이에요. 요새 뭔지 아시죠? 뭐 전쟁 났을 때 이제 그 진을 이렇게 치는 그 구역들을 요새라고 얘기하는데 각각의 산악 계곡은 일종의 어떤 요새가 돼요. Where a small handful oligarchies 자 소수의 과두 정치를 하는 집단이 지역의 어떤 경제와 정치적인 어떤 생명력을 통제하는 일종의 요새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각각의 산악지대에서는 자 각각의 산악지대가 이렇게 있다 치면은 여기서 일부인들이 여기에 뭘 한다는 거예요? 일종의 요새처럼 진을 쳐놓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요 소수에 있는 지역에서 흔히 말해서 정치나 아니면 경제적인 어떤 활동 이런 것들을 통제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에 oligarch라는 단어에 과두정치라는 말이 나오고 과두정치 독재자란 말이 나오는데 과두정치라 하는 거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소수의 어떤 사람이나 집단이 지배하는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소수의 사람들이 지배하는 어떤 구역 그걸 이제 요새라고 일종의 얘기를 하고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옛날 삼국시대를 좀 생각해 보면은 산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양쪽에 이렇게 나뉠 때도 있었잖아요. 뭐 신라와 뭐 백제 뭐 이런 식으로 경상도 전라도 뭐 이런 것처럼 요거는 산악지대 계곡 자체에서 이제 그런 부분이 나뉘어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멕시코는요 shouldn't be thought of as a unified state 그러니까 통합된 어떤 주로서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but 오히려 대신에 as 뭐로서 가야 돼요? college of dozens of little Mexicos 소수의 멕시코인들 여기서 dozens of 하는 말 굳이 뭐 12개 곱하기 들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많은 소수의 어떤 멕시코인들에 의한 어떤 혼합으로서 이제 여겨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게 뭐 하나의 어떤 통일된 국가가 아니라 부분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해 줘야 되고 그래서 지금 구체적 설명이 뭐가 들어가요? 지역의 어떤 파워 브로커들이 지속적으로 align with and against 자, align with 하는 단어하고 그 다음 against가 이렇게 이제 끊겨지는 건데 align with 하는 단어는 우리 흔히 말해서 뭐 손을 잡는 거 그 다음에 against는 뭐야? 상대하는 거 이거 얘기하는 거죠. 누구를? 서로를요. 그럼 다시요. 서로를 상대를 하거나 아니면 서로 손을 잡는 이러한 어떤 소수의 멕시코들의 어떤 혼합으로서 멕시코 자체는 여겨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그리고 뭐예요? National Government Seeking 그 나라의 정부가 보통 추구하는 건데 종종 이게 in vain 허용된 거래요. 허용된 거. 그러니까 뭐 그래 의미가 없는 거. 아무리 노력해봐도 의미가 없는 거. 뭐를요? To stitch together something more cohesive 하니까 좀 더 응집력 있는 것으로 stitch together 함께 뭔가 묶어버리려고 하는 거. 묶어버리려고 함께 연합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별로 그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국가 정부가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그게 잘 되진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in its 빈칸 요런 상태에서 이런 얘기예요. 그럼 앞에 내용이 뭐였죠?
뭔가 하나의 어떤 통합된 정보가 아니라 이렇게 뭐 구분 이렇게 분리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뭔가 조금 분리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연결이 떨어지는 그런 상태의 빈칸 단어가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되겠죠? 자, 그래서 멕시코는요 일종의 교과서적인 사례입니다. 텍스트북이 교과서고 케이스는 사례니까 교과서적인 사례인데 어떤 사례냐? Countries with the greatest need for capital intensive infrastructure. 자, 그럼 여기서 주어 잡고요. 여기서 끊을게요. 자본 집약적인 기반 시설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 엄청난 필요성과 함께하는 이 나라가 일반적으로 보니까 이런 나라들이래요. With the lowest ability. 그러니까 가장 낮은 능력을 가지고 있대. 뭐 하는 거? 자본을 만들어내는 가장 낮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 자본이 어떤 자본인데 필요로 하는 뭐를 필요로 하는 그러한 어떤 기반 시설을 만들어내는 데에 필요로 하는 이러한 자본을 만들어내고 생성하는 데 가장 낮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통합이 안 되니까. 아시겠죠? 통합이 안 되니까 그런 상황이라서 그럼 여기에 들어갈 말은 당연히 뭐겠습니까? 부분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 또는 뭐 통합이 되지 않는 뭐 이런 상태의 어떤 표현이 이 빈칸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본 집약적인 기반 시설에 대해서 엄청나게 필요가 되어진다 이런 얘기야. 자본 집약적인 뭐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러면 돈을 버는데 엄청난 필요가 있어. 야, 우리는 돈 벌어야 돼. 돈 벌어야 된다고. 돈 벌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데 돈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능력이 되게 낮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뭡니까? 능력이 낮다는 얘기는 야, 돈 벌어야 돼. 생각만 뭐 행동을 해야 되는데 행동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돈 벌기 위한 어떤 기계 뭐 장사하기 위한 어떤 기계나 뭐 이런 것들도 만들어내는데 기계 만들 능력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바로 멕시코는 교과서적인 사례다. 뭐 때문에?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됐죠?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이겠느냐 가볼게요. 1번 Democratic atmosphere 민주주의적인 어떠한 분위기 아까 독재 정치 얘기했는데 왜 그게 민주주의적이에요?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2번 Agricultural vastness 농업의 광대함 농업 얘기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그죠? 3번 Labor intensive structure 노동 집약적인 구조 노동 이야기 한 번도 안 나왔죠? 4번 지역적인 단절성 이게 맞는 이야기죠. 지역적인 단절성 아까 얘기했던 부분적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전체 정보가 통합하려고 해도 그게 in vain 보통 헛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 5번 널리 퍼진 산업화. 널리 퍼진 산업화였으면요. 아까 말했던 자본 집약적인 걸 만들어내는 데의 어떤 능력을 로이스트가 아니라 차라리 하이스트로 바꿔줘야 되겠죠. 뒷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멕시코 지형에 있어가지고 멕시코 지형이 이런 건데 이게 지역적인 면에 있어가지고 단절성을 띠다 보니까 조금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더라 라는 그런 내용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자, 이런 문제 풀 때는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주어진 문장부터 일단 제대로 봐야 됩니다. 오브가 계속 지금 떨어져 있죠. 이게 PPT를 바로 좀 작업해서 올리다 보니까 조금 떨어졌는데 요거는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salt water constitutes 소금물은 지구의 물의 97%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of the 3% 3% 그리고 3%는 민물이고 그 다음에 2/3 그 중에서 3분의 2는 이거 2 이거 분수입니다. 이거 분수 아시겠죠? 앞에 기수 뒤에 서수 이런 표현 들어가니까 두세 번째 이렇게 하지 마라. 3분의 2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빙하나 아니면 극지방의 얼음으로 얼려져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보세요. 97%는 바닷물 나머지 3%는 우리 흔히 말하는 민물. 근데 이 3% 중에 3분의 2는 극지방 또는 얼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럼 나무 1%밖에 없죠. 그죠? 일단 정리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러고 난 다음에 위아래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리고 대입했을 때 말이 안 맞는지 이렇게 보면 되는 건데
자, 보겠습니다. When Samuel Taylor Coleridge wrote the words. Samuel Taylor Coleridge 하는 사람인데 이게 영국의 시인이죠. 어떤 평론가입니다. 유명한 사람인데 자, 이 사람이 어떤 말을 썼을 때 물은 어디에나 있어요. But 그렇지만 not a drop to drink. 마실 물은 not a drink. 여기서 drop은 방울. 그러면 한 방울도 없어요. 마실 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물은 되게 많은데 마실 물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어디에서 나온 거다? The Lime of the Ancient Mariner 하는 이 작품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자, 여기를 이제 우리가 글을 썼을 때 The dangers of drinking seawater. 바닷물을 마시는 것에 대한 위험성은 had been known. 자, 대과거 이거 나왔으니까 알려져 왔대요. 얼마 동안? 수천 년 동안 알려져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바닷물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한번 좀 대입해 보시면은 다시 가볼게요. 자, 여기서는 바닷물 않겠고 소금물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소금물이 97%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3% 민물이고 3분의 2는 극지방 얼음이다. 자, 그러면은 다시 요걸 놓았을 때 조금 많이 맞을까 안 맞을까 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seawater does indeed. 자, 바닷물은 정말로 자, does가 들어갔고 make가 들어갔는데 정말로란 말까지 또 들어갔어요. 엄청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바닷물은 실제로 사람들을 미치게 만듭니다. 남자들을 미치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을 미치게 만든다. 이 당시에 글을 쓴 사람 입장에서는 보통 사람을 남자라는 단어를 온 전신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다 했거든요. 자, 그리고 2번 가볼게요. 역사적인 증거는요. indicates 보여줍니다. 뭐를? The ancient Egyptian. 자, 여기서 일단 접속사 대다 하나 집어넣을게요. 뒤에 또 나오기 때문에 고대 이집트인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뭐를 알았는데요? 뒤에 보니까 이러한 바닷물이 was not potable 합니다. 자, 이 단어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portable 하는 말은 뭐냐면 휴대 가능한 이런 뜻이지만은 potable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에요? 이게 흔히 말해서 죽겠다. 자, 이게 흔히 말해서 뭐냐면은 마시기에 적합한이라는 뜻인데 파터블이죠. 우리 흔히 말해서 팥, 요거 주전자에 끓이다 뭐 이런 개념인 것 같은데 마실 수 있지 않고요. 그리고 마실 수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집트인들이 알았지만은 그러나 가장 빠른 깨달음 뭐 it was unsafe to drink 마시기에 안전하지 않다라는 가장 빠른 깨달음은 has been lost to 뭐라고 얘기해요? antiquari입니다. antiquary.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훨씬 더 오래됐을 것이다. 한참 전에 그래 왔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인들, 고대 이집트인들이 바닷물은 마시기가 힘들어.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런 깨달음 자체는 이집트인 이전보다 훨씬 더 그래 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시절부터 지금까지 왔을 때 우리는 바닷물을 마시기가 어렵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됐죠? 자, 그런데 지금 보세요. 주어진 문장에서 지금 salt water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계속 seawater 이러고 있죠. 그러면은 지금 salt water가 들어갈 자리는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닌 이런 상황이야. 왜? 지금 바닷물이 소금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도 일단 하지는 않았고요. 맞죠? 자, 그래서 1번, 2번, 3번 자동으로 답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pre-Columbian times. 콜럼버스 시대 이전에 The greatest fear of venturing too far from land on the ocean was not falling off the surface of the earth, but lack of fresh drinking water. 자, 콜럼버스 시대 이전에는 가장 큰 두려움, 뭐에 대한? venturing too far from land on the ocean. 바다에서 육지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가고자 하는 그 위험에, 즉 모험에 대한 가장 큰 두려움은 뭐가 아니었더라? falling off the surface of the earth. 지구의 표면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였더라? lack of fresh drinking water. 신선하게 마실 수 있는 어떤 물들의 부족이 가장 큰 걱정이었대요. 이 당시에 우리가 지구는 둥글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지구는 네모나다라고 생각했으니까 서양 애들 관점에서는 만약에 항해를 한대 그럼 뿅 하면은 어느 지점에 뻑 떨어질까봐 그거를 걱정했다라기보다는 마실 물이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걱정을 했더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일단 가볼게요. 마실 물의 걱정인데, 자, from a human perspective. 자, 인간의 관점으로부터 바다는 which covers 70% of Earth's surface. 지구 표면의 70%를 덮고 있는 이 바닷물이 아직까지도 가장 광범위하고
그리고 독특한 사막의 황무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디에서? 행성에서. 그 행성이 어디겠습니까? 지구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4번도 지금 생각해보면 일단 소금물에 관련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70%는 이제 뭐 흔히 말해서 어떤 사막의 황무지 같은 느낌이라는 거야. 분명히 물인데 땅으로 치면 사막의 황무지 같더라 이런 얘기야. 그럼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아직까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럼 5번 가볼게요. 따라서 순수한 1% 모든 물, 즉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의 순수한 1%만이 그게 이제 호수나 강이나 지하수나 아니면은 뭐 대기권에 있는 물이나 뭐 이런 것들이 is fresh 신선하고요. 그 다음에 can be used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에 의해서? 영토의 어떤 땅의 식물이나 동물들, 그러니까 영토에 거주하는 땅의 식물이나 아니면은 그 뭐죠 동물들에 의해서 사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실컷 무슨 얘기하다 갑자기 뜬금없이 1%란 말이 딱 나왔어. 그런데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어진 문장에서 뭐가 나왔죠? 97%는 소금물, 그 다음에 3%는 fresh water. 근데 그 3% 중에 3분의 2는 얼음이나 아니면 극지방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남은 게 1%밖에 없죠. 그럼 1% 여기서 언급했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것도 글을 읽다 보니까 단서가 너무 쉽게 보여지는 내용이라서 문제 푸는 데는 별로 지장이 없었을 겁니다. 문제 푸는 데는요. 근데 이게 전반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바닷물을 마시는 것의 위험성에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주제 쪽 내용으로 우리가 조금 많이 생각해 볼 수 있고, 이거 역시 약간 무관한 문장 고르기를 생각해 본다면 뭐 최근에 바닷물에 뭐 정수 기능이 뭐 개발되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이것도 역시 개소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발되었으면 그 다음부터 바닷물을 마실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뒤에 글에서는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도 그런 문제 유형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까지 우리가 정리를 했고요. 생각보다 그렇게 내용이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철학 종교 파트가 사실 제일 어려운 부분이긴 하거든요. 근데 철학에도 이제 뭐 도덕적 상대주의 이거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작년에 어떤 뭐 수능 문제를 어떻게 내겠다는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지금 이 교재가 선택되지 않았나 싶은데 시험 문제 어려웠잖아요. 작년 수능. 그죠? 작년 수능 좀 어려운데 뭐 일단은 문제 지문들을 좀 더 계속 보다 보면은 좀 어려운 문제들도 또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1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또 한 거죠.